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예, 아는 통역사입니다. 예,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금 이제 의료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 의료 통역사로 활동합니다. 오늘은 제 장비가 지금 회사에서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 의료 통역사로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또 여기서 살다 보면은 이제 동양적인 그 사고와 서양적인 사고가 이제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약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내에서 자리를 잡고 사시는 분들 많지만, 또 일부는 이제 또 해외에 또 이렇게 이민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제 또래들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다시 또 해외에서 이제 또 자리 잡고 나오길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여기서 이제 지내왔었고 어떻게 그걸 극복해 왔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모순을 받아들이는 그 관점에 있어서 이제 서양적인 부분과 동양적인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이제 A가 B면 B는 A가 B다, 근데 B가 C가 아니다, 그럴 때는 A는 C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딱 간결하게 모든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모순을 갖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거인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황희정승이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녀가 왔는데 이 B라는 하녀가 나쁜 하녀라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B라는 하녀가 와가지고 또 A라는 하녀를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네 말도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보고 있다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A와 B가 저렇게 다툼을 하는데 분명히 한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했더니 부인 말도 맞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어떤 거인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디멘시아, 치매 환자로 생각을 해요. 모순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A도 맞고 B도 맞고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보면은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철학이 발전할 때 개인적으로 자기 의견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로 개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그런 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이고, 동양적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체에 대한, 그죠? 함께 잘 되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말할 때도 우리나라, 우리 집,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함께 라는 어떤 그런 관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양 사회 같은 경우는 나라는 부분이 이제 항상 중요하죠. 나의 행복이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심리적으로 봤을 때에도 리더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큰 사람이 여러 사람 무리해서 이렇게 앞에서 서 있는 걸 리더라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우장, 아니면 장비, 이런 수염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이런 장수가 앞에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쫄병들이 서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리더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는 나보다 잘나고 좀 커야 되고 좀 이렇게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쪽 서양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대신에 우리를 대변하기 위해 한 발짝 더 나가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키도 똑같고 상도 똑같고 여자의 순위도 남겨있습니다. 그렇게 관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모순되는 거를 받아들여요. 모순이 있어도 인정을 하는 문화예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음양오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음과 양이 있고, 음 안에 또 양의 기운이 있고, 양의 음의 기운이 있고, 그래서 우리 동양적인 부분은 역동적인 그런 역동성 속에서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균형점이라는 건 이제 동적인 균형을 말하는 거는 equilibrium이라고. 그래서 이제 물 같은 것이 출렁거리다가 이렇게 멈춰있는 상태 있잖아요.
태극권 같은 생각이 있을 때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그죠? 이렇게 하면 물이 막 움직이잖아요. 파동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점을 찾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파동은 있지만 안정적인 상태를 이제 에퀄리브리움이라고 하거든요. 동적인 균형 상태를 중요시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왜 변화한다고 하냐면 생장화수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라나고 만개하고 수확하고 저장하고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개하고 수확하고 저장하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의 씨앗을 던 게 나중에 곡식으로서 그죠? 그 곡식이었던 게 다시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으로서 저장이 되고 다시 또 이것이 배출되면서 또 삶을 위한 또 씨앗이 되게 되고 이렇게 변화를 중시하다 보니까 어떤 한 상태에서 있지 않은 동양적인 사고는 한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이제 발전을 하고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있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철학적인 바탕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 서구사회에서는 그런 모순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동양적인 어떤 그 사고와 서구적인 사고의 차이를 빨리 좀 깨쳤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그래서 이제 의료 통역을 할 때에도 이제 어떤 차이를 느낄 수가 있냐면 의사들은 서양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환자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살던 뭐 고려인 또는 조선족 동포들 또는 뭐 다른 해외 다른 곳에 살다가 또 이민 와서 오신 분들 계시고 뭐 뉴질랜드 오신 분들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프다는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서양에서는 뭐 아프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뭐 욱신거리는 통증, 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 그 다음에 퍼지는 듯한 통증, 그 다음에 한 자리에서 있는 통증,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형화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픈지 그 아픈 걸 좀 설명하라고 하면 너무나 자세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비 오는 날에 구름이 탁 끼어 있는데 우중충한 날씨에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아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 설명을 아주 그냥 화려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화려하게 할 수가 있고. 하지만 그렇게 제가 만약에 통역을 해서 전달하게 되면 100이면 100 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문제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으면 멘탈 쪽이니까 여기 그 정형외과 쪽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쪽 의사를 소개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것을 원할 때에는 서구적인 부분에서는 직설적으로 화법을 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신에 논리가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빵 조각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그 세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걸 내가 먹고 싶잖아요. 서양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내가 먹어야만 되는 그러한 논리를 세워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내가 어제 말이야 여기 밖에 나갔다 왔는데 빵을 사려고 했었다가 못 샀어. 그래서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한 개도 안 먹었거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또 시리얼을 먹으려고 했더니 또 마침 또 우유가 없네. 그래서 빵 한 조각에도 없는데 참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빵이 있는데 내가 좀 하나 먹어도 될까? 이렇게 하고 먹는 거예요. 명분이죠. 명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딱딱 논리적으로 해서 내가 먹어야 될 이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딱 집어먹는 사람도 있겠죠. May I have it? 딱 먹을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논리적인 배경은 이제 그런 것이 있다. 이제 명분을 세울 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적인 부분은 어떤 그 논리성이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교적인 교육을 받았잖아요. 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실제 속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버지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놈 자식 미워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얼굴 막 이렇게 하고 귀여운데
실제 귀엽지만 말은 반대로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속마음은 너무 귀엽다, 사랑한다, 이쁘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왜냐면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죠? 완전한 모순 아니에요. 말을 예쁘면은 예뻐, 사랑해,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밉다고 하면서 속마음은 예쁘다고 얘기를 하느냐. 외국인들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예쁘면 그냥 예쁘다, 사랑해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과 동양에서 우리 한국계 한국 사람들과의 어떤 그 받아들이는 데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이제 정치 같은 것들 모순이 있을 때에도 약간 좀 이제 어떤 경우는 좀 대범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모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는 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이제 중국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또 유교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관대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면이 있다는 거,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모순이라는 데에 대한 그 관념이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모순이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칼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A가 B고 B가 C가 아니면 A는 C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A가 C일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빨리 좀 깨달아야지만이 이쪽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안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해를 못 해요. 일단은 이쪽에서는 왜 A가 C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애둘러서 자꾸 막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고 이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서 명확하게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여기에 살 때는 이 사람들의 방식에 맞춰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고, 제가 그걸 깨쳤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서 이렇게 통역사로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뭐 수두룩 가거든요. 제 주변에는. 그죠? 특히 항상 보시면은 그 의료진들 중에도 한국 선생님들이 계세요. 여기서 교육을 받아요. 저희에다 똑같죠. 한국말을 이해해요. 그 다음에 환자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어가 되세요. 그런데 제가 통역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언어적인 것만 제가 전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차이점을 저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통역사로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전문 그 의료 통역사로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때로는 이제 미국의 그 사고상해, 그죠? 그 뭐 산업재해, 워커스 컴펜세이션 보드에 하는 그 산재 재판할 때도 제가 통역사로 들어가서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CBP, 미국 국경 수비대 거기서 이제 세컨더리 인스펙션 할 때도 제가 들어가서 이제 통역사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 동양적인 우리들의 어떤 그 사고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해석을 해서 전달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통역사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장비가 원래는 이제 고장이 났었어요. 통역 장비가 고장나서 회사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왔거든요. 제 노트북 이제 샀어요. 코스코에서 레노버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하드디스크가 C가 있고 D가 있는데 제 아들한테 셋업을 하라고 했거든요. 했더니 잘못 셋업을 해놔가지고 C는 500GB고 그 다음에 D는 1TB인데 1TB짜리가 안 잡혀요. 잡혔다 안 잡혔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최대한 한번 수리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이제 바꿔야 되겠어요. 바꿀 때 이제
코스코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산지 한 2주일 정도 약간 넘었는데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손때가 묻었죠. 이거는 제가 이제 두 번째 회사 일할 때 여기 쓰고요. 첫 번째 회사 일하는 건 회사에서 장비가 오는 건데 야간 시간에 하는 회사인데 장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유 있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장비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를 좀 켰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영상에 여기서 두서없이 막 만들었는데 이거 제가 어제 그 차에서 마이크가 유리창에 달려있던 거가 뚝 떨어지면서 마이크를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휴대용 무선 마이크로 지금 오늘 사용하는데 배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닳지는 않네요. 목소리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된다고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